부모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이염이 너무 오래됐어요. 항생제를 지금 한 달째 먹고 있어요. 이러시는 상태로 오셔서 고막을 확인해 보면 지금은 급성 중이염은 다 지나갔고 급성이니까 막 안에서 세균 활동이 있는 거예요. 안에 고막이 막 퉁퉁 붓거나 아기가 그래서 고막 때문에 아파하고 또 열이 나고 이런 증상은 이제 다 지나갔고 고막 안에 이제 삼출성 중이염만 남아있는 경우 보호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항생제를 너무 오래 썼다고요. 근데 사실은 삼출성 중이염만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비동염이 너무 심하거나 코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삼출성 중이염만 있을 때, 특히 삼출성 중이염이 너무 오랫동안 낫지 않을 때에는 항생제를 열심히 쓴다고 해서 그 물이 마르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또 많은 연구에 따르면은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때 항생제를 열심히 쓴 아이들과 항생제를 안 쓰고 그냥 지켜본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이 물이 마르게 되는 경우가 거의 확률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생제는 어떻게 보면은 괜히 쓴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때 아주 빡세게 강한 항생제를 써서 오랫동안 써서 치료를 해서 빨리 물을 말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우리는 좀 잘 지켜봐야 합니다. 이 물이 어떻게 빠지는지 또는 계속 차 있는지 이거를 지켜봐야 돼요. 잘 지켜본다는 거는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 이제 고막 상태죠. 고막의 상태가 물이 너무 오랫동안 차 있으니까 그리고 물이 오랫동안 차 있으면서 안쪽에 이제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고막이 자꾸 점점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그러면서 고막에 영구적으로 변화가 오고 또는 이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상태이니까 급성으로 갑자기 확 변해서 또 열이 나거나 귀에서 뭐 진물이 나거나 이런 식으로 급성으로 변화되는 문제가 생길 때 또는 아이들이 귀 속에 물이 차 있으니까 잘 못 들어서 그 청력 자체가 너무 나쁜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아이의 언어 발달이라든가 학습 발달에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물을 빼줘야 합니다. 그 물을 빼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막에다가 환기관이라고 해서 고막을 째고 물을 빼주고 그다음에 환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해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환기관이라고 하는 튜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빨대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빨대보다 조금 더 두껍죠. 그리고 안에는 공기가 통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환기관이라고 합니다. 이 환기관을 요 고막 안쪽에다가 이렇게 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통해서 공기가 통하게끔 이렇게 고막이 있고 여기를 살짝 고막을 째고 안쪽에 있는 물을 싹 빼줘요. 그러면은 그렇게 물을 싹 빼주면은 그냥 그대로 놔두면 좋겠지만 이게 고막을 살짝 짠 곳은 금방 달라붙거든요. 우리 몸에 이제 살성이 있어서 상처가 금방 낫는 것처럼 고막도 금방 다시 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째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시 고막이 붙고 또 안에서 또 물이 찰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기보다는 고막을 째고 그 다음에는 튜브를 넣고 그래서 그 튜브를 통해서 공기를 통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환기관을 삽입하는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기관 삽입술은 물이 찼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고막을 째고 물을 빼주는 튜브를 넣는 것은 아닙니다.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는 경우는 3개월 이상 낫지 않고 이 중이염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좀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물이 차 있는 상태가 지속되면서 또 청력도 떨어질 때 그때는 빨리 고막을 째고 물을 빼고 튜브를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또 너무 자주 반복해서 중이염이 생겼다 말았다 해서 아이가 이제 힘들어질 때는 잘 낫지 않고 자꾸 걸리고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관 기능이 안 좋으니 고막을 구멍을 뚫어서 이관 대신에 이 환기관을 통해서 공기를 통하게끔 해주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관 기능이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즉 부비동염이 너무 심하거나 또는 이관 기능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기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개열이 파열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다운 증후군이나 몇 가지 그런 경우에는 이관 기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삼출성 중이염이 자꾸 반복해서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너무 오래 기다리기보다는 삼출성 중이염이 왔을 때 조금만 기다려보고 바로 튜브를 넣어
넣어주는 것이 아이를 덜 힘들게 해주는 길이 되겠습니다. 또 삼출성 중이염이나 이제 이관 기능이 너무 안 좋아서 고막이 너무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들러붙고 이런 고막 자체가 변형이 있을 때는 빨리 또 튜브를 해주어야겠고요. 급성 중이염이 너무 심해서 열도 안 떨어지고 고막 안쪽에 농이 가득 차 있고 그 농이 안쪽으로까지 막 퍼지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항생제를 많이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흔한 경우는 아니고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농 때문에 농을 바깥으로 이제 배농을 시켜주지 않으면 안쪽으로 심하게 유양동으로 또 두개내 뇌 쪽으로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한 급성 중이염인 경우에는 이 환기관 삽입술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는 시술은 아니고 빨리 하면은 1분 내에도 몇십 초 내에도 끝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이 통하는 어른들 또 청소년 아이들은 외래에서 간단하게 국소 마취를 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를 할 때 국소 마취를 주사로 놓게 되면 또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외래에서 시행할 때에는 충분히 고막을 마취 연고를 발라서 좀 마취를 해놓고, 마취 연고를 바르는 거는 환자분들이 많이 아프시진 않으니까요. 연고를 그냥 바르는 거니까. 그래서 마취 연고로 마취를 해놓고 그다음 마취 연고를 잘 닦아내고 소독을 한 다음에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외래에서 했다가 아이들은 겁도 먹고 아이들은 워낙 귀도 조그맣고 또 애들이 이제 조금만 움직여버리면 이제 큰일 나니까 외래에서 할 수는 없고 살짝 재워서 마취를 하고 해야 합니다. 되게 6개월에서 1년 또 길게 가는 경우는 1년 반 정도까지 이 환기관이 유지가 되고요. 고막이 저절로 자꾸 이렇게 붙으려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튜브는 결국에는 빠져나옵니다. 튜브가 빠져나오는 것은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세요. 안쪽으로 빠질까봐 보호자분들이 걱정하는데 고막 안으로 빠지면 어떡하죠? 이러시는데 고막 안쪽으로 빠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다 바깥쪽으로 빠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술 자체는 간단한데 그래도 어쨌든 고막에 손상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의가 보면서 이 삼출성 중이염은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거든요. 우리가 잘 보면서 적정한 시점에 환기관 삽입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막 상태, 아이가 이제까지의 삼출성 중이염이 어때 왔는지 그 히스토리 그리고 청력을 같이 이제 좀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환기관 삽입술을 하고 나면은 그쪽으로 공기가 통하니까 다시 물이 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막에 구멍을 뚫어놨으니까 이게 괜찮을까? 잠수해도 되나? 아니면 또 샤워하다가 물이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고막 자체가 워낙에 작고 그다음에 환기관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mm쯤 될까 말까 하게 아주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구멍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기에는 표면 장력이 있어서 그렇게 물이 쉽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샤워하면서 조금 물 들어가는 정도로는 크게 염증이 생기는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지만 잠수를 하거나 너무 좀 지저분한 물에서 놀거나 이러지는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또 비눗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환기관을 삽입하고 난 다음에도 안쪽에서 만약에 좀 찐득찐득한 물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 환기관 입구를 또 그런 찐득찐득한 애들이 고기를 좀 막을 수가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서 그런 것들은 외래에서 이비인후과 전문의하고 체크를 받으면서 필요하면 그쪽을 좀 드레싱을 해드릴 수 있거든요. 주변에 너무 딱지가 많이 생기면 또 고막에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 환기관 삽입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적절하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진행하기만 하면 환기관 삽입술은 시행하기도 관리하기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면은 삼출성 중이염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들이 해결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중이염과는 달리 항생제를 오랫동안 쓰는 병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치료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하는 병이라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시기에 환기관 삽입술을 해서 고막 안쪽으로
공기가 잘 통하게 해주면 또 물을 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 그리고 상추성 중이염이 있을 때 청력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적절하게 고막 움직임 검사나 청력 검사를 시행해 가면서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유언의 문경래였습니다.